노후에 병원비로 돈 다 썼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식 키우느라, 집 사느라, 직장 다니느라 죽어라 버텨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병원비가 생활비를 삼켜버립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안 굽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흐려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 위에서 누워있게 됩니다. 그제야 말합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놀랍게도 노년에 병원비로 허덕이는 분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모자란 의료비, 약값보다 더 무서운 건 지속적으로 터지는 진료비와 검사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노후에 병원비로 파산하듯 돈을 쓰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무엇을 바꾸면 피할 수 있는지 팩트로, 공감으로, 경고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부터 뭘 고치고 뭘 멈춰야 하는지 분명하게 잡히실 겁니다. 첫째, 생활이 엉망이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나는 병원 갈 일도 없고 건강엔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 노후에 병원비에 가장 많이 쓰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입니다. 운동도 안 하고 식사는 제때 못하고 밤엔 늦게 자고 아침엔 늦게 일어나며 스트레스는 그대로 두고 감정은 해소하지도 못한 채 무기력한 하루를 반복하는 삶. 이런 생활이 쌓이면 몸은 안 아픈 척하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가장 자주 보는 노년 환자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온몸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소화도 안 되고 어깨가 굽고 다리가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별건 아니지만 매일 병원에 와야만 하는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생활 패턴이 건강을 유지시킬 최소한의 리듬조차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생활은 건강이 뿌리다. 건강이란 건 한순간의 병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의 총합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적당히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먹고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루틴이 있을 때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생활 리듬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은 밥도 대충 챙기고 밖에 나갈 일도 줄어들며 점점 생활이 무의미한 반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하루는 결국 몸의 회복력까지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몸은 일정한 리듬과 자극이 있어야 근육도 신경도 소화도 면역도 돌아가는데 생활이 엉망이면 몸이 알아서 스스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 가장 무서운 건 생활 방치. 요즘은 그냥 집에만 있어요. 누구 만날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요. 이런 말 무심하게 들릴 수 있지만 건강 입장에서는 경고 그 자체입니다. 하루 세 끼도 대충 운동도 없이 소파에만 앉아 있다가 몸이 굳고 체중은 늘고 혈당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때 병원 가면 말합니다. 당뇨 시작입니다. 고혈압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비가 평생 따라 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질병 때문이 아니라 생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3. 생활을 바꿔야 병원도 줄어든다. 많은 분들이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 병원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입니다. 약은 한 달에 몇만 원, 정기검진, 물리치료, 주사치료, 건강식품, 심지어 병원에 오고 가는 교통비, 시간비용까지 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병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못 바꾸고 나는 약 잘 챙겨 먹는다, 병원 자주 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 병을 관리 중인 사람일 뿐입니다. 4. 당신의 하루가 병원비를 결정한다. 이 사람은 왜 병원에 올까? 이 사람은 왜 항상 약을 더 추가할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한의원이나 내과에서 시니어 환자들을 보면
이런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하루 생활이 엉망인 분일수록 병이 끊이질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치 않다 위장약, 밤에 자꾸 깨고 늦게 잔다 수면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 근육 약화 관절통,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고혈압, 두통, 당뇨. 결국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생활이 망가져서 병원비가 계속 드는 사람들, 고치려 하지 않고 생활은 그대로 둔 채 병원에만 기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후에 병원비로 통장 잔고를 텅텅 비우게 됩니다. 둘째, 병원만 믿고 생활을 안 바꿉니다. 병원 다니고 약 잘 먹고 있어요. 이 말을 너무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정작 생활 습관은 1도 안 바꾸고 계속 아픈 상태로 병원만 드나듭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병원은 고치는 곳이지 지켜주는 곳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프면 병원이 있으니까. 요즘은 약도 좋고 치료도 금방금방 돼. 그래서 미리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병원은 질병을 고치는 곳이지 건강을 지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망가진 뒤에 응급조치를 하는 곳일 뿐, 당신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는 일은 당신의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도 말합니다. 약으로는 일시적 효과밖에 없고 식사와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야말로는 알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약만 덜렁 챙기고 생활은 그대로입니다. 이 약으로 몸을 버티는 사람들, 약 잘 챙겨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자신의 몸을 생활이 아닌 약으로 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은 수치를 낮춰주지만 문제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혈압약 먹고 짠 음식 그대로 고혈압 악화. 당뇨약 먹고 식사량 조절 안 함 혈당 더 올라감. 통증 주사 맞고 운동 안 함 근육 퇴화. 약으로 눌러놓은 병은 생활이 똑같으면 다시 튀어오릅니다. 결국 약의 용량은 늘어나고 종류도 늘어나고 병원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으로 늘어납니다. 3. 병원이 주는 심리적 안심의 함정. 사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자주 가는 이유는 진짜로 아파서가 아니라 심리적 안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오늘도 병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그 안심은 진짜 몸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생활은 그대로면 몸은 천천히 나빠지고 결국 병원에 더 오래, 더 자주, 더 비싸게 가게 됩니다. 4. 병원에만 의존하면 생활도 돈도 망가진다. 병원만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 1회 병원이 주 2회가 되고 통증 주사 하나 약침, 물리치료, 보조기까지 약값만 해도 매달 수만 원. 여기에 택시비, 도시락값, 보호자 시간까지 포함하면 몸 말고 통장이 먼저 망가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죠. 이게 다 나이 탓이지 뭐.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생활을 고치지 않고 병원에만 기대려 한 탓입니다. 나이 들어도 생활을 바꾼 분들은 병원에 드는 돈이 줄고 생활을 방치한 분들은 병원에 드는 돈이 점점 커집니다. 병원은 고장난 몸을 잠시 수리해 주는 곳일 뿐 지켜주는 곳은 아닙니다. 약을 먹는 건 필요하지만 생활을 안 바꾸면 약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병원에만 의존하면 몸도 무너지고 돈도 새고 결국 삶도 불안정해집니다. 셋째, 아프기 전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뭐 좀 불편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다 그런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길 때쯤엔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년기에 병원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 그건 바로 아프기 전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수많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좀 지나면 낫겠지 하면서 참고 또 참습니다. 1. 몸은 반드시 경고를 먼저 보낸다. 우리 몸은 절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질환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하다 관절염 초기, 소화가 자주 안 된다 위장 기능 저하, 밤에 자주 깬다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다리가 저리다 혈액순환 문제, 눈이 뿌옇다 백내장 또는 망막 문제.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왜냐고요? 병원 가기 귀찮고 걱정되니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 그때 그냥 병원 한 번만 갔어더라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2. 참는 건 강함이 아니라 무지다. 예전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참는 순간 병이 깊어지고 병원비가 커집니다.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이미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하루 굶어도 괜찮고 밤새도 멀쩡하지만 60대 이후는 하나의 변화가 수면, 소화, 혈압, 관절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말하죠. 그냥 좀 쉬면 낫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다잖아. 이게 병원비 지출의 시작입니다. 3. 아파서 움직이면 이미 늦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가 온 후에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커지고 치료는 더 오래 걸리고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관절이 시큰할 때는 생활 조절만 해도 회복 가능. 그런데 무시하고 6개월 지나면 연골 닳고 수술 이야기 나옴. 혈당이 조금 높을 때는 식단만 바꿔도 괜찮음. 그런데 방치하면 약 복용 시작 인슐린, 주사, 당뇨, 합병증. 조금만 빨리 움직였더라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병원에 쓰게 됩니다. 그건 늦게 움직인 대가입니다. 4. 미리 움직이는 사람은 병원비가 줄어든다. 반대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한 사람은 아예 병원에 갈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무릎이 시큰하다 스트레칭으로 예방. 눈이 뻑뻑하다 바로 안과 검진, 초기 관리로 끝. 어지럽다 혈압 체크, 식단 개선. 밤잠 설친다, 카페인 줄이고 수면 루틴 조절.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병을 예방하고 병원비를 줄이며 삶의 질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내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게 결국 병원비로 이어지는 겁니다. 몸은 반드시 경고를 보냅니다.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병원비를 가장 많이 씁니다. 참는 건 강함이 아니라 대가 없는 미루기입니다. 결국 병은 커지고 돈은 더 나갑니다. 조기 대응은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불편한 게 있다면 지금 움직이세요. 넷째, 아프고도 그때뿐입니다. 그땐 무서워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좀 괜찮아지니까 다시 예전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이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큰 병을 겪은 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생활을 바꿨던 그때는 잠깐입니다. 노후의 병원비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한때는 잘했는데 금방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아픈 순간은 두렵고 처음 병명 들었을 땐 충격도 받고 그때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심하고 약도 잘 챙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일 회복 끝이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괜찮아졌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생활을 풀어버립니다. 혈당이 내려갔다고 식사관리 중단. 관절통이 가라앉았다고 다시 무리. 어지럼증 사라졌다고 수면 습관 방치. 이렇게 회복을 완치로 착각하고 관리도 주의도 다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병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두 번째로 병원 갈 땐 처음보다 더 무섭고 더 비싸게 돌아옵니다.
2. 그때뿐 건강관리가 병을 반복시킨다. 병원 갔다 오고 한 2주간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노력이 몸에 남지 않고 결국 병을 다시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관리로 끝나는 병은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엔 지속적인 생활 조절이 병원비를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약을 잠깐 먹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운동했다고 관절이 젊어지지 않습니다. 식단 한 달 조절했다고 장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없다면 그때뿐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 좀 괜찮아졌다고가 가장 위험한 말. 병원에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약도 줄여봤어요.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운동도 잠깐 쉬었어요. 문제는 몸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익숙해져서 안 아픈 것처럼 느끼는 착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치로 보면 혈압은 올라가고 있고 혈당은 천천히 상승 중이고 관절은 더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은 안 아프니까 괜찮아졌다고 착각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반복될수록 병은 더 깊어지고 치료비는 더 커집니다. 4. 병은 잠시 눌러놓은 상태일 뿐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 하나, 지금 통증이 없는 건 나은 게 아니라 눌러놓은 상태라는 것. 약이 통증을 눌러주고 주사가 염증을 잠시 진정시켜주고 식단이 수치를 조절해 줄 뿐, 병 그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없애려면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고비 넘겼다는 안도감에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때부터 다시 병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프고도 그때뿐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병을 반복해서 불러옵니다. 한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몸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병은 계속 관리해야 비용도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함 없는 건강관리는 결국 병원비로 돌아옵니다. 5째, 돈은 쓰면서 몸엔 인색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노년의 병원비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일수록 정작 건강을 위한 소비는 인색합니다. 자식에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기꺼이 쓰고 명절에는 고가 선물 세트도 아낌없이 사고 TV, 냉장고, 명품 지갑엔 돈을 잘 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 몸을 위한 물리치료, 식이조절, 건강기구엔 그건 아깝다. 그 돈이면 딴 거 사겠다는 말을 합니다. 병원엔 매달 수십만 원 쓰면서 몸에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건강을 잃고 돈도 잃습니다. 1. 몸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없다. 노후엔 더 이상 소유보다 회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뭘 가졌느냐에만 신경을 쓰고 내가 지금 어떤 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는 무관심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 아픈데도 좋은 신발은 비싸다고 망설입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매트리스 바꾸는 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5만 원짜리 영양제는 부담스럽다면서 커피, 군것질엔 10만 원을 씁니다. 몸에 필요한 돈을 아끼는 사람은 병원비로 더 큰 돈을 쓰게 됩니다. 2. 일상 속 소비는 많은데 건강엔 돈을 안 쓴다.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편의점, 홈쇼핑, 간식, 택배엔 돈이 술술 나가면서 막상 건강검진, 식단관리, 운동엔 그건 좀 부담돼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20만 원짜리 건강보조기기엔 너무 비싸. 하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배달앱엔 자동결제, 병원 입원비는 한 번에 수백만 원 나가면서도 예방은 사치라고 여깁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말합니다. 나 왜 이렇게 병원비 많이 나가지? 답은 간단합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이 없는 대신 병을 위한 비용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3. 자식 가족에겐 퍼주면서 자신에겐 짜다. 이건 한국 노년들에게 특히 많은 특징입니다. 자식 결혼비용 대느라 퇴직금 다 쓰고 손주 용돈 주느라 본인 약값 줄이고 가족 외식비는 기꺼이 내지만
본인 영양제는 미룹니다. 이런 말도 자주 나옵니다. 애들 챙겨주느라 내가 신경 못 썼지. 이 나이에 뭘 먹고 뭘 챙겨, 그냥 살지 뭐. 하지만 그렇게 말했던 분들 대부분은 결국 병상에 누워서 자식에게 더는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후회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엔 내 몸이 버텨야 가족도 도울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4.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돈을 더 쓴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돈을 이렇게 씁니다. 식단 관리에 매달 10만 원, 운동화, 보호대, 스트레칭 도구, 1년에 1회 건강검진 플러스 정기 영양제. 반면 병원에 매달 수십만 원 쓰는 분들은 정작 건강을 위한 작은 소비에는 인색합니다. 결국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건강 준비 안 한 병 생김 치료비 폭탄, 생활 관리 안 한 반복 치료 고질병. 이게 반복되면 통장은 병원비로 새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몸에 드는 돈을 아끼면 병원에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식, 가족만 챙기고 자신은 방치하는 노년은 결국 병에 지고 후회만 남습니다. 병을 키운 건 돈이 아니라 몸에는 인색했던 습관입니다. 병원비는 아픈 사람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은 사람이 내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돈도 잃고 체력도 잃고 자존감도 잃고 결국은 삶의 여유와 존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노후에 병원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은 제멋대로 아파도 참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몸엔 돈 쓰길 아까워하면서 병원에는 꼬박꼬박 다닙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은 병원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이 지키는 것이다. 몸이 고장 나기 전에 움직이세요. 생활을 고치고 습관을 바꾸고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끼는 1만 원, 당신이 미루는 작은 운동, 당신이 무시하는 피로 하나가 훗날 당신 통장에서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병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낄 건 병원비가 아닙니다. 지금의 몸과 생활과 나 자신입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병원보다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건강한 노후의 길을 함께 걸어가요.